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음, 세 번째 노트입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설계 패턴을 살펴볼 차례가 안 됐습니다. 교과목의 서론이 좀 깁니다. 그래도 설계 패턴을 올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있으니 조금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트만 설명드리고 나면 이제 설계 패턴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설계 패턴과 관련된 설계 패턴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패턴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때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어떻게 설계 패턴이라는 것이 설명되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도식화해서 설계 결과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된 결과를 도식화해서 보여줄 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화된 도식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UML입니다. 그래서 UML 중에 이 수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패턴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설계 패턴이 이 노트에서는 설계 패턴이 프로그래밍 개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 이 설명을 통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설계 패턴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기존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해결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구현이 됐을 것이고 그 구현되는 과정에서 여러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사용한 어떤 해결책들이 있고 그런 해결책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좋은 설계 해결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설계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패턴은 고정된 코드 형태가 아니라 그냥 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틀은 언어마다 또 상황마다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라이브러리랑은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럼 라이브러리 구현되어 있으면 그냥 갖다가 쓰면 돼요. 별로 뭔가 그 소팅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고민해야 될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 패턴은 먼저 이 문제가 주어졌으면 어떤 설계 패턴을 적용할지 고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설계 패턴을 요 설계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려될 점들이 있고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 패턴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이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UML을 살펴보겠습니다. 객체지향 기법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해당 코드는 유연하고 유지보수하기가 쉽고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체지향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객체지향 적으로 설계를 해야지만
설계를 하고 올바르게 구현해야지만 코드가 유연해지고 유즈보수하기가 쉽고 재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구조화 프로그래밍과 비교했을 때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충 구현하거나 잘못 구현하게 되면 여전히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유연하지가 못하고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드 설계는 따라서 예술적인 요소가 있고요. 충분한 경험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코드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코딩하는 것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요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딩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 중에 코딩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불행하게도 전공을 좀 잘못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컴퓨터 공학도가 아니어도 코딩하는 것에 대단히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컴퓨터를 전공하고 컴퓨터 공학도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 코딩을 재밌어야 되고 재밌어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경험이 없이는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코딩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어떤 소프트웨어의 부분적으로 구성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은 이미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이미 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개발자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과 유사한 일들을 미리 한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해결책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정의한 것이 바로 설계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설계 패턴이라는 것들이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도 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또 좀 더 쉽게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고마워야 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설계 패턴들을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되게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지 효과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지 그것이 되게 막막할 수 있고 모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어려움, 그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설계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패턴은 자주 발생하는 설계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해결책이고요. 완전한 코드가 아니라 코드 골격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이러이런 설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이 등장하게 되겠고, 그 등장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설계할지 내 스스로 고민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겠지만, 코드를 구성할 수 있겠지만, 설계 패턴을 배우고 나면 이 문제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설계 패턴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설계 패턴을 갖고 와서 내 문제에 맞게 조금 각색을 해서 조금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는 더 유연해지고 더 좋은 좋은 프로그래밍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ang of Four라는 이 4명은 1994년도에 총 23개의 패턴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이면 꽤 오래전이죠. 그 이후에 뭐 새로운 패턴들, 거기에 없던 패턴들이 별로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23개의 패턴이면 충분히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흔하게 접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은 다 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에서는 그 23개 패턴을 모두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요. 14개를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특히 이제 Head First Design Pattern이라는 교재에 소개되는 그 14개 패턴을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없는 패턴이라고 해서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패턴이라고 해서 별로 많이 안 사용이 되는 패턴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만 이 14개 패턴이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 14개 패턴 외에 나머지 패턴들도 제가 나중에 또는 중간에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이 23개 패턴을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이해하고 또 필요하면은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23개 중에 14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이런 설계 패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서도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학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게 되면 실제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실용적인 교과다. 여러분들이 그 개발자로 일할 때 꼭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계 패턴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완전한 코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상위 개념이다. 그래서 자료구조 알고리즘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이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라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는 특정 기능을 하는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겠죠. 라이브러리에는. 물론 그 함수들이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로 제공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요소가 뭐지? 그럼 가져다가 그냥 내 코드에 사용을 하면 돼요. 크게 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정렬해야 된다. 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내가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정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정렬해주는 함수를 가져다가 사용하면 돼요. 끝.
뭐 별로 고민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언제 시점에서 정렬을 하지 뭐 이런 건 고민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부터 정렬해서 유지할지 뭐 다 그냥 저장할 때는 정렬하지 않고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정렬하고 나서 그 기능을 뭔가 할지 뭐 이런 거는 좀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데이터를 거기다가 넣으면 데이터를 그 함수에 전달하면 정렬돼서 나오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설계 패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설계 패턴을 적용해야 되면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내 클래스들을 그 패턴에 맞게끔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하는 함수를 찾는 것과 설계 패턴을 선택하는 것은 되게 차이가 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특정 설계 패턴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나 함수가 라이브러리 통해 제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패턴은 너무 많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패턴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많은 요소들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설계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와 설계 패턴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상위 개념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직도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설계 패턴 하나 보고 나면은 빡 와닿을 수 있는데 지금 그 교재 제가 이 강의를 구성한 그 흐름에 있어서는 패턴을 딱 먼저 보여드리지 않고 패턴이 뭔지를 조금 자꾸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말이 꼬이고 어색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에서도 이 패턴이라는 걸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중국 무협소설이나 영화에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주인공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큰 피해를 받은 가문 또는 세력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피해로부터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게 되겠고요. 무술을 익혀서 결과적으로는 복수를 하는 그것이 하나의 흐름, 그 영화나 소설의 흐름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패턴인데 실제 다양한 무협소설이 나오고 다양한 영화가 나오는데 흐름이 다 다르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내부적으로 그 사용되는 무술이 취권일 수 있고 소림사가 등장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핍박받은 사람이 되게 뭐 별거 아닐 수 있고 어떤 그 왕의 아들인데 되게 핍박받아서 복수해서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흐름은 패턴은 이 패턴인데 이것을 실제 그 각본을 쓰는 사람 또는 감독이 어떻게 영화를 스토리를 만들지에 따라서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큰 골격을 놓고 보면 권선징악 뭐 이거죠. 그 뭐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계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패턴이지만 결국 주어진 패턴을 결국 내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은 개발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개발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지겠고 적용되는 그 클래스나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패턴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계 문제를 만났을 때 직관적으로 그것에 맞는 설계 패턴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시 코딩, 개발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훈련도 그냥 나 혼자서 매번 그냥 다른 사람이 한 일들과 무관하게 혼자 계속 공부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물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코드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학습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사용했던 패턴을 똑같이 내가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 패턴을 학습하고 나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내가 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내 그 툴박스에 아주 소중한 도구 하나를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장착하는 거죠. 내 도구에.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르에게 그 망치가 대단히 중요하죠. 토르에게 그 망치가 없으면 되게 힘들 텐데, 개발자에 있어서도 이 설계 패턴이 토르의 망치만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자, 패턴의 종류. 설계 패턴은 그 갱어4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생성, 행위, 구조.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성 패턴은 되게 그 이름도 와닿고 내용도 와닿을 수 있습니다. 즉,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생성과 관련된 패턴이에요. 내가 프로그램에서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클래스들을 정의할 것이고,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을까? 그 생성하는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상화할 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된 패턴이 생성 패턴입니다. 생성 패턴. 그러니까 생성 패턴은 내용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언제 적용할지도 되게 확실한 거죠. 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가 행위와 관련된 패턴입니다. 행위와 관련된 패턴. 객체와 객체 간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많은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겠고, 그 많은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을 해서 객체들이 상호작용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수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 객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객체를 사용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코드를 구성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행위 패턴이 되겠습니다. 객체 간 상호작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주로 이 행위와 관련된 패턴들은 상속보다는 포함 관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예요. 구조 패턴들인데, 객체 간의 정적인 구조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관계.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어떻게 우리가 그 메소드를 호출하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행위가 되겠 거고요. 구조는 클래스와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모델링 하는 건지, 그 구조적인 어떤 좀 정적인 구조와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해결책이 좀 더 정적인 구조와 코드의 그 프로그래밍 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구조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의 구성 요소.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학습할 때 그 패턴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을 배우면 그 패턴의 이름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이 패턴들은 보통 널리 사용되는 단일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Gang of Four가 그 책에서 지은 이름, 그 이름대로 주로 불려지게 돼요. 이게 아마 그냥 이 Gang of Four가 지은 이름이 패턴의 표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사 가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패턴을 배우고 나서 그 친구들끼리 요번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내가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패턴을 적용해서 구현했다. 이런 패턴을 적용했더니 좋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에서 그래. 당연하지. 그 패턴 썼으면 좋았을 거야. 뭐 이렇게 서로 개발자들 간에는 이 패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패턴을 얘기함으로써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부분은 이 패턴을 적용해서 구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 개발자는 그 부분을 그 패턴을 가지고 그 패턴에 맞게끔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패턴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패턴이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건지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건지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건지. 생성은 구분하기가 되게 쉽고요. 행위와 구조는 약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구조는 좀 더 정적이고 어떤 그 클래스의 어떤 그러니까 객체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패턴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골격을 패턴화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구조 패턴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패턴을 사용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보통 생성이면 생성을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냐. 뭐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려고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목적이 뭐냐. 이 패턴에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패턴의 수준, 패턴이 적용되는 범위의 크기를 말합니다. 보통 대부분은 홀로 클래스 하나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클래스를 하나 만들 때 그 클래스에 적용해야 되는 어떤 패턴이면 싱글 클래스인데 많은 패턴들은 그렇게 단일 클래스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생성 패턴들 중에는 싱글 클래스에 적용하는 패턴들도 있겠지만 행위는 당연히 한 객체와 다른 객체 간에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런 상호작용 방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싱글 클래스는 아닐 거고요. 주로 컴포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클래스 객체들 또는 클래스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와 관련된 구조 패턴들은 이 컴포넌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로 수준이 아키텍처럴이라고 구조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성 패턴들 중에는 싱글 클래스가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패턴들은 주로 컴포넌트이고요. 구조들은 주로 아키텍처럴 수준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패턴의 적용.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할 수 있는 문제나 상황을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예시. 이 목적과 적용이 조금 중첩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목적은 목적과 적용 예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파트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의 참여자. 이 패턴에 등장하는 클래스 또는 객체의 역할. 어떤 객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하냐. 그 역할. 그래서 패턴의 참여자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 패턴에 어떤 클래스들이 등장하는데 이 클래스들의 패턴에서의 역할이 뭐냐. 클래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롤, 역할이 뭐냐. 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의 구조를 또 아셔야 되는데, 이건 주로 클래스의 관계도, 이 참여자들 간의 관계도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식화해서 패턴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뭘 사용하겠어요? UML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패턴의 구조. 그 다음에 패턴의 구현. 그러면 이 패턴은 실제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냐? 그런데 이 구현은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C++로 하는 건지, 자바로 하는 건지, 파이썬으로 하는 건지, C#으로 하는 건지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성이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 패턴 구현에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턴을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과 단점이 뭔지, 또 프로그램 언어 관련된 이슈들도, 또 구현 이슈들도 이 장단점에서 소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턴의 변형. 이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패턴은 이런 변형이 있고 이런 변형이 있고 이런 변형이 있으니까 내가 적용할 때 나는 이렇게 이 변형이 내 응용에 좀 더 맞겠다. 아니다. 내 응용에는 이런 변형들이 맞겠다. 이렇게 이제 변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패턴. 이 패턴과 함께 사용되는 패턴이나 유사 패턴들을 소개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을 내가 학습하게 되면 요 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게 되겠죠. 패턴의 이름이 뭐지? 그리고 이 패턴은 생성행위 구조 중에 어느 분류에 속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패턴을 사용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적용되는 범위가 큰지 작은지, 또 어떤 예시에 주로 이 패턴들이 적용됐는지 이해를 하면 내가 어떤 이 패턴을 선택할 때 조금 더 내 패턴은 그 예시랑 맞는 거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또 이 패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어떤 애들이 있고 그 애들의 각각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패턴의 구조, 관계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역할과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패턴을 내가 특별하게 이제 구현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측면을 또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것과 연결해서 그러면 이 패턴을 적용하면은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 거에서는 이 문제점이 심각해질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고, 이 패턴의 변형들이 많다 그러면 그 변형들 중에 내 문제는 어떤 변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살펴봐야 됩니다. 패턴을 배울 때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각 패턴마다 그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코드의 유연성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공통 이유. 그리고 올바른 수준에서 추성화를 해주게 되겠고요. 객체 간의 낮은 결합성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패턴들을 내가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지난 2장에서 설계해 드렸던 그 설계 원리들이 있죠. 그 설계 원리들에 좀 더 충실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OCP, SRP, 뭐 이런 DIP, LSP, ISP, 이 원리들에 좀 더 충실한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 그리고 재사용성을 높여주게 되겠고요.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내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나는 이 코드를 이 패턴을 적용해서 적용한 코드다라고 얘기해주면 상대 개발자가 이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수월해지는 거죠. 이 패턴은 그 패턴 적용했어? 그러면 요 클래스는 그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좀 더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설계 패턴들은 널리 검증된 해결책이고 많이 사용해 왔던 해결책이고, 그 해결책과 관련된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을, 장단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올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고, 그 적용된 결과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패턴들을 사용하고요. 패턴들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패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수업에서 배우는 패턴들을 충분히 학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많이 해서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만들면서 패턴들을 적용하다 보면 이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훈련이 돼 있으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 소프트웨어의 이런 요소들, 이런 부분들은 이 패턴을 써서 만들면 더 좋겠다, 올바르겠다라는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만약 어떤 패턴을 적용할지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은 먼저 어떤 종류의 패턴이 필요한지, 생성인지 행위인지 구조인지. 생성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게 객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적인 건지, 아니면 상호작용적인 거라도 코드에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 패턴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선택하기가 쉬울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좀 더 어려우면은 뭘 찾아보면 되냐면은 요걸 보시면 돼요. 예시들을, 패턴을 적용했던 예시들을 보면 내 예시와 좀 더
가까운 예시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예시는 이제 내 문제는 그 패턴을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노트부터는 이제 패턴들을 Head First Design 패턴 교재에서 소개하는 순서대로 그 패턴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 구현해보고 배워보겠습니다.